실적 이야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네. 제가 관전 포인트 보통은 저희 미오라 방송에서 제가 관전 포인트 실적 이야기 가져오면 관전 포인트는 한 3개 정도 준비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5개 준비해 왔습니다. 아, 진짜요?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내일 나오는 뭐 고용도 있죠. 아, 근데 9월 달이라 좀 그리고 사실 좀 관심도가,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올해에 있어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어, FOMC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에 그 연준 의장 지명하는 거 그렇죠. 크리스마스 전에 나온다고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 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꼽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꼽는 올해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이겁니다. MB 실적. 엔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무려 5개의 관전 포인트. 오, 첫 번째, 매출과 주당 순이익. 수치입니다. 수치.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언제나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매우 높은 실적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네. 거의 뭐 웬만한 실적 나오면은 만족 안 했죠, 최근 들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최근 1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 5개 분기로 한정해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보합 또는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안 좋았어요. 네. 오히려 그만큼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 팩트셋의 조사에 따르면요, 시장은 엔비디아가 이번 3분기에 1.25달러의 EPS, 네, 그리고 이 54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전까지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과 비교하면 성장률 자체는 약간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죠.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견조하다라고는 부를 수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위스퍼닝도 좀 찾아봤어요. 음. 이 주당 순이익을 1.28달러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1.28달러요? 네, 위스퍼닝까지 보면. 아,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안에서 돌고 있는 기대치는 주당 순이익이 1.28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네.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 나오면 좋아할까요? 아, 안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하겠죠. 이 정도 조금 넘어도 안 좋아요. 100타. 많이 올라야 됩니다. 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최근 들어서 10개 분기, 12개 분기를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엔비디아가 6.8%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6.8%요? 그 정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네. 더 뛰어넘어야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또 AI 버블 논란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넘어줘야 됩니다. 네. 또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620억 달러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620억 달러 나오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넘어야 돼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거의 엔비디아에게는 미션인데요. 네. 이 실패도 되고 성공해도 돼가 아닙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일단 무조건 넘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 망해. 근데 넘는 그 높이가 엄청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엄청 뛰어넘어야 돼요. 네. 마치 우리 우상혁 선수가 높이 뛰기 하듯이 이 선수권 대회에서 아. 은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그렇듯이 네. 지금 무조건 뛰어넘어줘야 됩니다. 그쵸.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아,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네. 이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너무 강하면 AI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엔비디아가 매출을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건 어쨌든 이 기업들의 클라우드 기업들이겠죠. 네. 클라우드 기업들의 GPU 주문이 엄청 몰렸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 과잉 투자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가이던스가 높게 나와도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계속해서 AI 거품론 자체가 과잉 투자 관련된 우려로 섞여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각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일각의 의견입니다. 월가도 지금 이 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러 의견이 많은 네, 거죠. 많습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두 번째, 실적의 가시성입니다.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는 바로 다음 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만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이 3분기니까 4분기 가이던스만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 왔는데 최근에 열렸었던 이 GTC 컨퍼런스가 있었죠. 이 컨퍼런스에서 젠스랑 CEO가 올해와 내년까지 합쳐서 모두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칩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이는
2026년 내년 판매량이 현재의 예상보다 의미 있게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이 나온 거죠. 네. 때문에 이번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례적으로 2026년 더 나아가서 27년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일각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2027년이 꽤나 중요한 게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다음 GPU 루빈 나오는 게 2026년 하반기 양산입니다. 그렇죠. 즉 2027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집계가 되겠죠. 때문에 2027년의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뭐 가이던스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로드맵만 나오더라도 이건 즉 루빈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루빈까지 내친 김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루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오.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아, 네.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 중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개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네. 절반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뭐 코어위브를 비롯한 네오 클라우드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사실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들이 쩐을 엄청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AI 인프라 산업에 대한 이 비중도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다만 엔비디아에게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의존도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한 게요. 최근 경쟁자들이 이 고객사들을 빼앗아 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네. AMD가 이 AI 칩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파이를 조금씩 먹으려고 하고 있죠. 물론 엔비디아를 정말 뭐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이런 건 당분간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리사수 CEO가 최근 이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두 자릿수 점유율까지 기대한다. 곧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오픈 AI와 손도 잡았고요. 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픈 AI 또 하이퍼스케일러 등과 손을 잡으면서 그들의 맞춤형 반도체 ASIC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죠. 이건 브로드컴 매출의 호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중을 경쟁사들이 조금씩 가져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들은 또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I 칩 산업에 대한 장악력이 지금보다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사실 탑독들이 언제나 좀 겪는 문제이긴 하죠. 아마존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산업에서 겪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뭐 비단 기술이나 AI 쪽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모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들 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 하락이 웬만하면 뭐 고객 다변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번째, 많네요. 감가상각. 아, 이거 진짜 지금 화두잖아요. 최근 뭐 기술주, AI주들 하면은 감가상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마이클 버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 네, 버리 씨가 아하. 큰 공을 쏘아 올렸죠. 아, 작은 공 아니죠? 네, 이게 약간 촉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AI 버블 폭발에 이 버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네. 빅테크들이 GPU를 비롯한 컴퓨팅 장비의 감가상각 기간을 원래 3년에서 5, 6년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렸다면서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달러의 컴퓨팅 장비의 감가상각 기간을 3년으로 넣어놓으면은 매년 발생하는 비용은 1억 달러 정도이지만 이걸 6년으로 적용하면 비용이 연간 5천만 달러로 절반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의 지적이 나왔던 게 엔비디아와 같은 이 AI 칩, GPU 기업들이 신형 칩 발표를 1년에서 2년 굉장히 짧게 이 주기를 줄여 놓았는데 네. 감가상각 기간을 5, 6년을 만들어 놓으면은 너네 무슨 엔비디아 신제품 안 나오면은 안 사겠다는 거냐?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형 GPU 계속 쓰겠다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너네 비용 엄청 많이 나올 거다. 이러한 것이 마이클 버리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다만 또 시장에서는요. 2020년에 도입됐었던 엔비디아의 A100 칩, H100도 아닙니다. A100 칩입니다. 네. 이 A100 칩도 지금도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감가상각 옛날 거 아니에요, 기간을 옛날 거. 연장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네. 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고 또 리사수 CEO도 이 애널리스트 데이 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감가상각을 4, 5년 정도 늘려잡는 것 문제 없다. 네. 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사수 CEO가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게
GPU가 기술적으로 개선이 돼서 문제가 없다는 거였지 기업들이 구형 GPU를 계속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가상각 문제가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GPU 기업들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감가상각 기간을 연장하는 게 신형 GPU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온다는 거냐?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만약에 젠스랑 CEO가 감가상각 문제가 있다. 네. 실제로는 4, 5년 아니다. 2, 3년이다. 그만큼 신형 GPU 수요가 뜨겁다. 라고 말하면 AI 버블이 빵 될 수도 있는 터질 수 겁니다. 있죠. 그래서 젠스랑 CEO와 엔비디아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예요. 감가상각이. 그렇죠. 그래서 젠스랑 CEO가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가져가느냐. 아니 애초에 발언을 하긴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비단 엔비디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뭐 메타나 또 오라클 네. 관련된 기업들한테 다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젠스랑 CEO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진짜 AI 거품론이 빵 터지냐 아니면 사그라드느냐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하나 더 있어요? AI 버블. 아 이거 따갑대 마인드. 바로 이 벤더 파이낸싱, 네. 순환 거래 또는 말씀하신 따서 갚으면 돼. 아. 따갑돼. 요거에 대해서도 이 반론이 나올까? 해명이 나올까? 이런 겁니다. 아 근데 하긴 했잖아요.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언급을 하긴 CNBC 했었잖아요. 인터뷰에서 한마디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해줘야죠. 왜냐면 그때와 또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엔비디아는 이 순환 거래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코어위브, 네비우스,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자이고요. 그렇죠. 즉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픈 AI와 1,000억 달러 계약 맺었었죠. 그리고 어제는 엔스로픽에 또 100억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엔스로픽이 엔비디아 칩 구매한다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네. 100억 달러를 주면서 자, 이 돈으로 내 칩을 사. 그렇죠. 그러면 GPU 주고. 서로의 재무제표에는 음. 내 재무제표에는 매출로 찍히죠. 그럼 이게 부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맞냐고요. 이상한 거지. 이 마진에 이게 괜찮은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AI 산업에 뭔가 허수를 만들어내는 거 음. 아니냐. 이게 이 순환 거래를 비롯한 AI 버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건데요. 실제 돈이 아직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LLM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이러한 투자가 AI 칩 투자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AI 산업 자체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확장하는 거냐. 거다. 그리고 그거에 통해서 우리도 수혜를 직접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받을 수 있다. 네. 이러한 것도 증명이 돼야 되고 이게 결국 우리 제 살 깎아 먹기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게 나와야 되는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인 거죠. 네. 그 외에도 뭐 중국 관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가이던스의 집계함에 있어서는 중국 매출은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아니죠. 몇 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만나서 이 무역 협상을 일궈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이 또 중국으로 판매가 될 수 있을까? 허가가 될까? 네. 어디까지 허가가 될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 뭐 이러한 것도 발언이 나온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여러 개가 상존돼 있네요. 이 네. 엔비디아에. 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딱딱딱 해보자면 어닝 서프라이즈의 정도, 네. 가이던스의 그 기간, 기간, 그 범위, 그리고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 의존도. 네 번째 감가상각에 대한 의견, 네. 네 번째 순환거래에 대한 의견. 음. 이렇게 5개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까지 해서. 음.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준비해왔어요. 뭐예요? 방송 직전에 준비를 해봤는데 네. CNBC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고요. 뭐예요, 이건? 최근 60일 동안 엔비디아 주가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의 리스트입니다. 버티브, 팔란티어, 이튼. 오, 굉장히 텔렌 많네요. 에너지, 예. 크레도 테크놀로지, 에너지 종목들 많고. TSMC도 있고요. 슈마컴. 슈마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은 좀 뜬금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티스라이트, 저 CW라는 기업 있죠. 뭔지 아세요? 아니요? 항공 기업이에요. 저거는 항공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엔비디아와 무조건 연관이 있다. 그건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다를 보여주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상위에 있는 기업들, 뭐 버티브라든지 이튼 이런 이튼, 기업들은 또 TSMC. 뭐 팔란티어, 네. TSMC, 또 뭐 슈마컴, 그리고 크레도 뭐 이런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쵸. 산업적으로라도.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도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잘 나와서 주가가 빵 뛴다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잘 안 나와서 좀 재수 없는 소리긴 하지만요.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 이들의 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는 뭐라 했냐면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를 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강력한 수요와 블랙웰 칩 공급 증가에 힘입어서 주가가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는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본 지출 전망을 제공하면 해소된다.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 지금 이 10월에는 좀 우려하는 계절이었고, 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하는데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옵션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실적 발표 뒤에 엔비디아 주가가 약 8%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옵션 계약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것은 주가가 195달러 또는 200달러까지 급등할 경우 체결되는 옵션이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투자하는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엔비디아 어쨌든 뭐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네. 지금도 3.24% 오르면서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조정세를 거치고 있다. 네. 또는 조정하면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W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렇죠. 반등을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렇죠. 그 시나리오는 두 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적당하네 하면서 횡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그런 걸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아마 20을 좀 넘긴 했으니까 또. 왜냐면 어제 25였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증시가 오르고 있으니까 좀 떨어지는 떨어졌는데, 거죠. 예. 근데 여전히 20위입니다. 변동성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8%. 위로도 아. 아래로도 최대 8% 맞아요. 가까이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뭐 좋게 나와요. 7% 막 올라요. 네. 내일장에서, 본장에서. 그럼 미증시 어떻게 되겠어요? 음.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네. 근데 또 반대로 7% 떨어진다. 이러면 또 증시가 안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또 실적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 오늘 많이 열심히 전해드렸습니다.